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손자병법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편을 들어갑니다. 지금 손자병법이 총 13편이 있는데 그 13편 중에서 우리가 그 첫 번째 편을 한 게 이 시계 편이었어요. 시계. 시작할 때 계산하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에 계산 끝냈으면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군수물품 준비해라. 군수물품 준비해야 되는데 처음에 준비할 때만 좀 준비하더라도 그 다음 쓸 거는 상대방에 가서 뺏어서 준비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편이 모공편입니다. 모공편. 이 모공이라고 할 때 이 모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도모하다, 계획하다, 그런 뜻이죠. 이 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공하면은 공격하는데 그 공격한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 요즘 말로 하면 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 전략에 관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싸움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상대방하고 붙어서 싸움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고 준비하고 계산하고 군수품 어떻게 조달하고 그 다음에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사실 손자병법은 계속 이렇게 갑니다. 허실편, 군쟁편 좀 지나가야 그때 이제 불로 싸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손자병법은 이러한 전술 중심적인 교리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군사 철학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손자병법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략. 왜 싸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 사람하고 싸워보셨습니까?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이기려고 싸우죠. 지려고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싸우는 목적은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기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는데 내가 이기는데 어떤 이기는 게 있냐면 내 얼굴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됐어요. 얼굴에 멍도 들고 여기 상처도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긴 거 하고 그 다음에 상처 하나도 안 나고 이긴 게 있어요. 어떤 게 이기고 싶어요? 손장 그렇게 이기래요. 이 모공편에서 이기는데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전승하래요. 전승이란 건 뭐예요? 온전하게 이기래요. 요즘 왜 윈윈 게임이라고 있죠. 윈윈 게임. 왜요? 네가 이기고 나도 이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기긴 이겼는데 그 전투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이겼는데 그러니까 진 사람도 기분 좋아요. 왜요? 하나도 안 다치고 졌으니까. 이긴 사람도 기분 좋아요. 하나도 안 다치고 이겼으니까. 그 전승의 원칙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손자는 이기는 거 다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상처뿐인 영광은 그건 진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부간의 골이 깊어져 갖고 평생 원수가 돼서 이기는 건 그건 손자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얘하고 하는 거 보니까 큰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연이 있으시니까 저렇게 결국 이긴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오늘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기는 거냐? 상처 안 내고 온전하게 이기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그래서 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을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범용병지법에는 무릇 군대를 사용하는 법칙에는 전국위상이요. 온전하게 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전승을 위해서는 전국 위상이다. 이런 말을 써요. 무슨 뜻입니까? 이 국이라고 하는 건 적의 나라예요. 적의 나라를 어떻게 하고요? 온전하게 만드는 상태에서 이기는 게 최상이다. 그리고 파국, 적의 나라를 완전히 깨트리고 섬멸시켜서 이기는 건 그 다음에 차지다. 그게 사실 파국은 위차지라고 해도 그냥 차지라면 되네. 적을 갖다 완전히 부수고 이기는 것은 이거는 이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이 낫다는 거예요? 파국이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의 적이라 그래도 때려서 깨트려서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이기면 제가 가서 먹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막 선멸을 시켜서 이겨놓으면요, 가슴에 맺혀요. 원한이 맺혀요.
그래서 언젠간 그 전쟁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끝내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 죽였겠어요 설마? 그 어린애들이 그 상처를 갖고 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내가 크면 보자. 우리 조상 우리 부모를 갖다가 너희들이 와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내가 크면 보자. 결국은 그 항상 적의 씨는 계속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내부적 모순이 그러니까 외부적 모순과 내부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전쟁하실 일이 없을 테니까 혹시 뭐 인생을 사시다 누구랑 이렇게 혹시 싸울 일 있으면은 상처 내지 않고 이겨야 거기서 끝나요. 안 그러면 두고두고 여러분들 정말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 힘이 없어졌지만 나중에 두고 보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군 여기서 이제 군이라고 하는 거는 한 12,500명 단위 정도의 규모 부대예요. 즉 적의 군하고 붙었어요. 적의 군하고 붙었을 때 그 적의 군을 온전히 하고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군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이기는 거는 그 다음이다. 문장이 계속 이래요. 뭐 적의 여단 요즘에 여단이라고 하는데 적의 여단을 하고 붙었을 때 여단을 완전하게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여단을 파괴시키고 이기는 건 중요한 게 아니 그건 그 다음 얘기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뭐예요? 졸. 그 다음에 오. 지금 이 국, 군, 여, 졸, 오. 이게 병사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부대 단위예요. 부대 단위. 옛날에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대방 적국의 모든 전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군이라고 하는 건 12,500명 단위 규모의 군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는 한 500명 단위의 부대 규모예요. 그리고 졸은 우리가 그냥 100명 단위의 부대 규모를 졸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는 5명 단위의 부대 규모. 요즘 말로 하면 분대 전투를 하든 중대 전투를 하든 대대 전투를 하든 사단 전투를 하든 아니면 적국하고 싸우든 뭐예요? 어느 전투든 간에 그 상대방을 온전히 하고 이기는 게 가장 최고다. 그들을 섬멸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난 다음에 이긴 승리는 그건 의미 있는 정말 진정한 승리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 손자병법을 보고 인생을 이렇게 봐도 그래요. 내가 이긴다는 게 결국은 뭐냐? 물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굴복시켜도 적의 그 자존심을 건들고 굴복시키는 거랑 그리고 적의 그 명분을 주면서 굴복시키는 거라고는 상당히 이 승리의 그 질이 틀려요. 그 강도가 그러니까 승리의 어떤 그 수준이 틀린 거예요. 완전히 상대방의 자존심까지 다 긁어가면서 그냥 무차별하게 이겨서 승리에 기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졌다는 걸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미묘한 차이를? 상대방의 자존심과 그 미묘한 졌다는 걸 알지요. 물론 진 건. 그렇지만 그걸 슬쩍 눈 감아주면서 나의 그 승리를 확인할 때 그게 최상의 승리라고 지금 손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손자병법의 명제가 바로 이 모공편 이 서두에 지금 나옵니다. 어떤 명제냐면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백전백승. 100번 싸워서 몇 번 이겨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거. 이거는 여기서 선은 최고죠. 최고 중에 최고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최고 중에 최고인 줄 알았죠. 이상하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게 왜 최고 중에 최고가 아닐까? 의아해하실 거예요. 손자병법의 아주 기가 막힌 발상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거 그거 최피한 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최상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승리가 최상의 승리냐? 안 입을 자에 싸울 전자. 뭐 하지 않고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누구를요? 상대방의 군대를. 그게 뭐예요? 으뜸 중에 으뜸이다. 유명한 손자병법의 이 구절입니다. 예? 백전백승이 선 중에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선 중에 성이에요? 싸우지 않고
다른 상대방의 병력을 굴복시키는 거. 이것이 선 중에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이상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이제 거긴 다양한 전략들이 이제 손자가 얘기를 하는데, 네 가지의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부전이 굴인지병이 이제 최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이 최고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그냥 100번 싸워서 100번 안 다칠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사실 손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안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안 싸우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손자는 딱 얘기를 해요. 예? 이 정벌할 벌자에 계획목자, 벌모. 두 번째, 벌교. 세 번째, 벌병. 네 번째, 공성. 이 네 가지 단계를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벌은 이게 친다는 거예요. 정벌한다. 즉 벌모라고 하는 건 뭘 정벌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는 무슨 뭐지 저게요? 어떤 계획하다, 도모하다. 상대방이 싸우려는 그 의도 자체를 쳐란 말이에요. 상대방하고 싸울 때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싸우려는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꺾어버리면 안 싸워도 되죠. 지금 부전이 굴인지병 하는 방법론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상책은, 병법의 가장 상책은 상대방의 그 의도를 꺾어라. 그래서 싸울 의지를 없애라. 그게 안 됐을 때는 두 번째는 뭘 하래요? 상대방의 주변의 외교적인 관계를 다 꺾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은 그 도와줄 사람들 미리 가지를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면 그 사람 무릎 꿇어요. 예? 그러니까 주변을 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군대끼리 직접적인 충돌이죠. 그리고 제일 하책은 뭐냐? 적이 싸우지 않으려고 성 안에 틀어박혀 있는데 거기를 공격하는 사람. 이거는 아니 적이 나 안 싸워 이제부터 덤벼봐 난 성 지킬 테니까 이렇게 탄탄히 지키고 있는데 그 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최하책이라고 이제 그 손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싸우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부전이란 말이에요. 부전. 안 싸우고 이겨라. 중국의 대외 정책 쪽에 정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EEJ란 말이 있어요. 뭘 갖고 뭐를 통제해요? 오랑캐를 가지고서 오랑캐를 컨트롤한다. 통제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기본 외교 정책이 이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그 한나라 무제 때부터 이제 이 정책이 이루어졌는데, 뭐 북쪽에는 흉노족, 동쪽에 동이족, 남만, 북쪽, 서융, 이런, 그러니까 자기들 땅 이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랑캐로 본 거예요.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일단 이 오랑캐 이자로. 근데 그 오랑캐들하고 자기들하고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오랑캐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기는 손 하나 안 다치고 상대방을 서로 다투게 함으로써 나는 다치지도 않고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도 못하는 그런 이게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그 벌교, 외교적인 걸 꺾어라는 얘기죠. 외교를 통해서. 제가 그 중국에서 이렇게 뭐 유학하면서 중국의 외교 관계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제가 저런 걸 느꼈어요. 중국이 우리 남한과 북한을 보는 입장이 저 EEJ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잘하는 등거리 얘기죠.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을 결국 뭐예요? 적절하게 오랑캐로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변방국가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긴장감을 유지함으로써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남한과 북한이 서로 통일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그 통일된 힘이 중국하고 바로 그냥 대치 상태에 이르니까 적절하게 둘이 싸움이 됐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남한하고 자꾸 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북한하고 계속 외교하면서
적절하게 그 뭘까 EJ의 그러한 어떤 전술을 외교 전략을 피는 것 같은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중국이 바라보는 남북한의 외교적 전략뿐만이 아니라 아마 미국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도 우리 남한과 북한을 EJ의 외교적 전략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결국은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그 유명한 얘기처럼 난 당신을 끝까지 믿을 테니까 날 책임져 주시오. 이 자체가 손자가 볼 땐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생각이에요. 아주 다양한 변수 속에서 끊임없이 상황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외교의 전략이라고 본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승리는 특별한 어떠한 그 상처 없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승리의 그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손자의 그 부전사상. 그러니까 적의 의도를 꺾어라.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적의 외교적으로 고립을 시도해라. 정 안 됐을 때 적의 병력과 직접 충돌을 하고 절대로 적이 성 안에서 지키고 있는 성은 절대 공격하지 마라. 여러분들 성 공격하려면 몇 배 힘이 들어요? 10배 힘이 들어요. 위에서 기름 한 번 부으면 10명이 그냥 떨어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직접적인 성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부전사상의 전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논어에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엄청나게 전쟁이란 것 자체가 그 당시 지식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 공자가 평소에 제일 두려워하시고 겁나셨던 게 이 재개하는 거랑 이 전쟁이랑 그리고 이 질병, 패스트 같은 이런 질병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셨다. 뭐 이런 논어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공자가 가장 평상시에 두려워했던 얘기는 뭐 제사 지내기 전에 자기를 이렇게 조용히 재개하는 우리 목욕 재개한다 그러죠. 재개하고 그다음에 전쟁. 물론 뭐 질병도 중요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노자도 이런 얘기를 해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승에 이겼을 때 이 상내로 처지하라. 상내로 처지하라. 내가 적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다. 그랬을 때는 상내가 뭡니까? 상내. 상내라고 하는 건 뭐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돌아갔을 때 하는 그 슬픔의 예절 아니에요. 상대방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박수치지 말래요. 뭐 하래요? 상내 치르듯이 하래요. 왜요? 슬픈 일이거든요. 내가 이긴 건 결국은 누가? 졌다는 거. 내가 살아남았다는 건 누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상내로 대처하라.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다고 무슨 개선문에서 박수치고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안 싸우고 이런 게 제일 좋은데 특별히 아무리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상내 같은 어떤 슬픈 얘기로서 이제 슬픈 예로서 취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부전사상의 핵심 중에 또 하나가 저는 합종연행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합종연행. 이게 합종연행책이란 게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그 당시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오면은 7개의 나라로 정리가 됩니다. 우린 그거를 이제 칠웅. 7개의 이제 거대한 나라로 정리가 돼요. 그걸 전국 칠웅이라 그러는데, 뭐, 북쪽에 무슨 나라요? 연나라. 동쪽에 제. 이게 지금 얘기가 돼야 이 합종연행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건데, 초나라. 그리고 이제 요 밑에서부터 한나라, 뭐, 위나라, 그 다음에 조나라. 이렇게 있고, 이제 서쪽에, 이제 이 진나라가 점점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이 점점 진나라가 이제 동진 정책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자꾸만 이제 밀고 들어가요. 그래서 진시황제가 물론 중국을 통일했는데, 그때 외교 전략, 지금 제가 이제 부전사상 하면서 외교적인 전략적인 사고를 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제가 이걸 지금 같이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외교 전략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합종책이었고 두 번째는 연행책이었어요. 합종이란 건 뭐냐면은 합해라. 뭘로 합해요? 종으로 합해라. 종으로. 그러니까 연나라 조, 위, 한, 제, 초. 이 초나라가 약소국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약해요? 힘이 없어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강력하게 힘센 사람이 제가 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방법 뭐냐면은 다 연합해갖고 저한테 덤비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요. 깨갱하고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약한 자는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무릎 꿇고 들어오든지 그런 두 가지의 방법론 중에서 합종책은 결국은 종으로 그 당시 중국의 그 나라 형태가 종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진나라에 공동 대응을 하자고 하는 외교 전략이에요. 그리고 연행책은 횡으로 이제 그거에 반해서 살아남으려면 요 강한 진나라랑 이렇게 횡으로 연결해야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그 연행책이죠. 그러니까 합종책을 주장한 사람은 그 성이 소씨고 이름이 진이라고 하는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외교 전략가인데 그 다음에 연행책은 장의 요 장시성을 갖고 있고 요 거동의자 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행책. 이게 지금 중국 전략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깔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그 EJ 문제하고 합종 연행의 문제가 중국 외교부에서 외교 전략을 할 때 굉장히 중요시되는 중국의 전략 외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선 종으로 합해야 된다고 하는 저 소진이라고 하는 전략가의 합종책과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나라에 굴복하고 진나라랑 같이 횡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이 장의의 연행책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합종책이 우세했어요. 저 소진이라는 사람이 혀 하나만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 외교관이라는 게 입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연나라 소왕을 찾아갔어요. 가갖고는 왕이시여 지금 이 형세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형세가 이렇습니다. 그리고는 약소국 6개가 쫙 일렬로 있고 그리고 저쪽엔 강한 진나라가 점점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약소국들이 종으로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공동의 진나라하고 붙어서 싸워야 우리의 힘을 지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한테 당신의 모든 외교권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 조나라, 위나라, 제나라에 가서 그쪽의 외교권을 제가 다 위임을 받아서 6개국 공동 유러피안 연합이 아니라 뭐죠? 그 유럽 EU가 아니라 뭐예요? 그 중국 연합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합종하는 연합. 그러한 그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연나라 왕이 들어보고는 뭐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권과 모든 그 군사권을 다 줘요. 그리고 그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입만 하나 갖고 6개국의 공동 재상이 돼요. 마치 요즘 그 유러피안 연합 있잖아요. 유럽 연합, EU. EU가 왜 공동으로 뭉치고 있죠? EU가 왜 뭉치죠? 요즘 왜 유로화 요즘 올해 출범됐죠? 왜 돈 화폐를 하나로 묶어놨을까요? 예? 달러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강한 미국의 달러에 자기들의 공동으로 합종을 하지 않으면은 달러에 밀려서 경제가 종속될 것 같으니까 뭉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합종책을 배워온 것 같아요. 유럽 연합이. 이 소진의 제안은 받아들여져서 6개국은 합으로 종으로 합하게 돼서 강대국 진나라의 대등한 세력으로 나섭니다. 그때 이제 이 장이라고 하는, 원래 이 소진과 장이는 둘이 동창생입니다. 동창생. 근데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내가 합종책 말고 이 연행책으로 내가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하고는 끊임없이 진나라에 가서 진나라 왕한테 외교권을 받고 그리고 연나라, 조나라에 가서 진나라가 자기 밑에 들어오면은 횡으로 연하면은 연결되면은 당신네 나라는 끝까지 보장해준다 하더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합종책을 다 깨버려요. 그리고 다 연행책을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은
조금의 개별의 나라들이 합종책이 끝나고 연행책으로 가면서 저 연나라부터 시작해서 다 망가지게 돼요. 예? 그래서 끝내는 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 원천이 바로 저 연행책에서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중국에 그런 책이 있어요. 거의 슈어뿌라고 하는 책인데 그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이런 책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갖는 미국에 대한 컴플렉스는 확실히 있어요. 그건 뭐 우리도 그런 걸 갖고 있고,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갖고 있는 대국, 그 대국에 대한 중국인들이 갖는 어떠한 뭐랄까 그 위기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제가 있을 때 유행했던 책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아주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자존심이 있다. 아무리 미국에서 뭐 인권 문제니 얘기를 해도 중국은 중국적 나름대로의 경제와 정치 체제를 갖고 있다. 우리 자존심을 지키자.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있잖아요. 그 합종 연행에 대해서 아시냐요? 그래서 뭐 사기라든지 자치통감 이런 걸 통해서 들어봤다. 그러니까 우리도 합종해야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중국 그리고 북한, 남한, 일본 뭔가 이게 종으로 연결된 한자 문화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가깝고도 먼 사이긴 하지만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극동아시아라고 하는 뭔가 동질감을 갖고 있는 또 공동의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끼리 합쳐서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힘을, 전력을 증가시켜야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참 대단한 발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건 많이 얘기되는 거지만 아니 왜 그 오페크 같은 경우도 뭐예요? 산유국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힘을,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모인 거죠. 유럽 연합이든 뭐 아니면 아시아 아펙이든 아니면 뭐 북미 연합이든 결국은 뭐예요? 이 힘이 모자라면 모자란 사람끼리 모여서 거대한 150%의 힘을 만들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손자병 지금 공부하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승리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적의 의도를 분쇄해야 된다. 적의 외교적 관계를 갖다가 끊어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그런 전략적인 외교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누구는 원수고 누구는 우리 우방이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 맞는 그때의 어떤 전략들을, 외교 전략들을 끊임없이 수정해가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다양한 변화하는 세계 속에 다양한 외교 전략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한테 상당히 그게 이제 고차원적인 손자가 얘기하는 그 전술을 넘어선 전략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손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공성지법은 비교적 긴 원문인데 손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승리라고 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의 의도를 끊고 그게 안 됐을 땐 적의 외교적 고립을 시도하고 그리고 최후의 방법이 적의 성을 공격하는 무모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적의 성을 공격하는 방법은 수로분온, 이 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사극에 보면은 한 성을 공격할 때 한 10명이 큰 방패대고 이렇게 뒤에 가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큰 방패 노자입니다. 한 10명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분호는 뭐냐면 이것도 방패 종류인데 수레에다가 소가죽 한 10대 개를 덧대갖고는 성 위에서 화살을 쏘더라도 그 소가죽에 다 맞아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안전해요. 큰 방패나 아니면 성에서 쏘는 화살을 막기 위한 엄폐용 수레나 전부 다 만들려고 하면은 그거를 만들고 그리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다리 차며 아니면은 성문을 부수는 기계며 그 기계를 갖추는데 몇 개월 걸려요? 지금 손자가 제일 경멸하는 게 뭡니까? 오랫동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이기는 걸 제일 손자는 아주 경멸하는 병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적이 지키는 성을 직접 공격해서
방패 만들고 그 다음에 공동 수레용 방패 만들고 기계 만들고 성공격력 기계 만들려면 3개월이 지나야 겨우 준비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3개월 동안 뭐가 들어가요? 밥 먹어야지요. 그거 뭐 3개월 동안 결국 그냥 노는 거예요. 다 노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중간에 제가 생략됐는데 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뭐였냐면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어보세요. 에? 이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성이 있으면은 여기서 공격하려면 흙을 쌓아야 돼요. 흙을 성 높이까지 그래야 대등한 눈 높이가 돼서 싸울 수가 있죠. 그 흙 쌓는데 3개월 걸리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공격용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토산을 쌓아서 적과 대등한 눈높이를 만들고 거기다가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승기분, 예? 자기의 그 분노를 도대체 이기지 못해서 개미자 붙을 붙자 자기의 병사들을 개미처럼 성벽에 붙어서 올라가게 해서 자기의 군대의 병사들을 죽이는 게 3분의 1을 죽이는 엄청난 재앙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공격해서 싸우는 최악의 재앙이다. 지금 싸워서 이기는데 전승이 좋은 거예요. 전승. 윈윈 게임이 좋은 거예요. 상대방도 안전하고 나도 안전하고. 이렇게 장군이 자기의 분을 못 참아서 돌격 앞으로 해갖고 그 상대방의 그 성벽을 개미처럼 기어오게 만들죠. 왜? 장군이 명령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그냥 3분의 1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공격력 산을 만들고 방패 만들고 하는데 3개월, 6개월 걸려버리니까 결국은 그건 뭐예요? 아무리 이겨도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손자병법의 부전이승의 아주 마지막 핵심이에요. 노자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노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전이승에 대해서 노자가 뭐 강조를 하면서 결국 선, 위, 사자, 불무하고 위지, 한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군대를 동원을 해서 적의 성벽을 기어오르게 하고 장군의 분노를 못 참고 병사들을 몰살시키는 이러한 최악의 공성전쟁만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승리를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처를 서로 안 받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게 손자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말 여기서 선은 정말 훌륭한 군사는요 절대로 지가 힘세다는 걸 바깥으로 보이질 않아요. 폼 안 잡고 다닌단 말이에요. 정말 훌륭하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노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 감정을 바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요 절대로 직접적으로 손톱 갖고 대들어서 다투지 않아요. 정말 사람을 잘 부리는 사람은요 난 그 밑에서 엎드려요. 네? 전략적 사고예요. 지금 손자병법의 영원한 주제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전쟁 상황이든 인생의 상황이든 직접적인 분노, 내가 힘세다, 뭐 화가 난다, 아니고 뭐 직접 핥히고, 그리고 난 너보다 높다, 이러한 어떤 그 감성적인 어떤 전술과 전략이 아니라 자기의 감성을 제어할 줄 아는 아주 차가운 이성을 갖고 전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손자병법 오늘 그 모공편 들어가면서 이 모공편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보면 손자병법의 영원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전쟁을 하되 절대로 적을 완전히 몰살시켜서 이기는 전쟁은 최상의 전쟁이 아니다. 적도 살고 나도 사는. 내가 상처나고 내 몸이 다 부서져 이기는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내 몸을 다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적의 의도를 꺾고 적의 외교적 고립을 시도해서 온전한 승리,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승리, 이러한 전승이야말로 진정한 장군이 해야 할 승리의 목표다. 이것이 손자병법의 모공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